부산 중구 남포동. 골목을 돌면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청풍장과 소화장은 1940년대 일본인 관사로 건립돼 6.25 전쟁 땐 국회의원들도 머물렀던 부산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8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사람이 아닌 위험이 머무는 공간이 됐습니다. 낡고 빛바랜 외벽, 벽면이 부풀어 떨어지는 내부. 기울거나 무너질 듯한 모습은 아니지만 주민 대부분이 떠난 건물엔 적막감이 깔려 있습니다. 총 48가구 중 28가구가 떠나고 20가구 33명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 매달 안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건축 구조물의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점검 나온 거고 분열이나 기울기 진행도 확인하려고 나온 겁니다. 매달 나와서 하자 조사는 저희 그냥 기존대로 하는 거고 진행도 같은 경우는 여러 차를 해봐야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아서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2등급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철근은 사갔고 곳곳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풀도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벽을 보면 이렇게 덩굴이 주인처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 이곳은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의 이 아파트는 창문율이 대부분이 깨졌고 오래전 사람이 떠난 자리엔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덩굴이 외벽을 휘감아 아파트의 새 주인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틀이 흔들리고 부서진 창호가 위태롭게 떨립니다. 고신주택은 더 외로운 곳입니다. 이곳은 길 하나로 재개발마저 제외된 곳. 낡은 모습 그대로 개발에서도 관심에서도 소외된 채 위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나가라 이래 안 해도 우리가 행편이 되면은 이 위험한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행편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죠. 부산의 이런 2등급 아파트는 총 4곳, 25가구 41명의 주민이 아직 거주 중입니다. 기울어지지도 외벽이 크게 무너지지도 않아 겉보기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 안쪽. 오래된 건물일수록 벽 안 시멘트의 강도는 약해지고 철근은 녹슬어 구조적인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태풍이나 폭우 예보가 나올 때면 혹시라도 붕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긴장합니다. 태풍이나 호우가 예상돼서 건물이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져서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잠시 대피를 시켜드리거든요. 상황이 안 되셔서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라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주민들은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이곳은 그저 낡은 집이 아닌 살림을 시작하고 아이를 키우고 삶을 살아온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 80에서 90%는 고령자. 당장 집을 떠나 이주하려고 해도 전세금 마련도 월세 생활도 어렵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나간 사람 없어요. 여기 다 뭐 고만고만한 행편으로 다 사는 사람들인데. 80년 세월 삶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아파트. 낡았지만 여전히 삶이 꿈틀거리는 이곳.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의 시기바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물이 샙니다. 비가 오면 천장, 벽, 심지어 계단까지 찼습니다. 벽은 갈라지고 곰팡이 냄새는 바닥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바다와 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 좋은 언덕 위 부산 중구 시민 아파트와 보수 아파트. 하지만 이 고요한 풍경 속 삶은 매 순간 버팀입니다. 신남로 태풍 때 그때 벌써 부식돼 갖고 세면이 떨어지고 수십 년 된 계단 올라오는데 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나무가 쓰러졌잖아요. 그때 주민들은 다 나가서 호텔에서 자고 오고 위험하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D등급.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는 뜻이지만 실제 거주 환경은 2등급과 다를 게 없습니다. 대부분 1970년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들입니다.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현재 부산에는 구주안전 D등급 아파트는 5곳 14개 동에 이릅니다. 거의 손도 못 댄 채 버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직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떠나고 남은 주민은 30% 정도로 그 수는 줄었지만 떠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젊을 때 이사 왔을 때부터 여기서는 뭐 내다보니까 공기가 뭐 좋고 전망이 너무 좋아서 아 진짜 뭐 괜찮다. 애들 어릴 때 5살, 6살 때 그때 여기 왔어요. 이제 애들 다 뭐 40 넘어갔고 결혼하고 뭐 저만 이제 나이 먹었죠.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것 자체가 고령 주민들에겐 또 다른 도전입니다. 경제적 여력도 없습니다. 재건축을 기대해보지만 수년째 제자리. 삼복도로 위 아파트라는 입지 탓에 고도 제한이라는 장벽이 개발을 막아왔습니다. 현재 이제 삼복도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이제 노약층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행정에서 어떤 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영원히 어려운 지역이 이제 많거든요. 시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예산과 제도의 벽 앞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 사업이라고 박물관 같은 게 들어가는 사업이랑 이제 공공주차장이랑 상생협력 상가라고 상가가 들어가는 게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사업이 아시다시피 좀 많이 지연이 되면서 저희는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 대상지를 저희는 바꿔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도 제한 일부 완화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여기 새로 지으면 이 공기 좋고 전망 좋은데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죠. 이곳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삶을 살아온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D등급이면 괜찮은 걸까요? 사실상 버티는 중인 아파트.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이미 위태롭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해 6월 새벽 휴양시장 입구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바닥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영업하시는 분한테. 그 무슨 소리가 난다, 물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서 그래 하면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쪽문을 열고 발을 탁 디뎠는데 뻥 빠졌어요. 그냥 저절로. 무너진 상태에서 다행히 죽지는 안 하고. 이 건물은 1975년 준공된 상가 아파트. 지하 1층과 지상 1층엔 상가 100곳이 그 위로 아파트 80가구가 들어서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자리를 지켜온 이 건물의 현재 안전등급은 C등급. 주요 구조의 결함은 있지만 사용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고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안고 수년째 재건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장벽 앞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초기 건축 당시 인허가 절차 없이 일부가 지어지면서 지금까지도 무허가 건물로 남은 겁니다. 업주가 시유지에 일부 상가와 주거시설을 지은 뒤 땅 소유권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비롯된 일입니다. 상가 소유주만 150명, 이 가운데 40여 명은 주소지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지서는 날아오고 체납은 쌓이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재건축만이 해법인 만큼 현수막을 내걸고 상가와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서를 모아왔습니다. 안 써주시는 분들, 도장을 안 찍어주시는 분들, 도장 안 찍어주시는 분들은 최고 먼저 걱정을 합니다. 돈을 전세 대출금 받아갖고 이 돈 갖고 어디 가서 사노? 그래서
조금 재건축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소유구조와 고령화, 행정의 한계가 문제를 꼬이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자체에서 관에서 다 주민번호하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망을 동원해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러면은 돌아가셨으면은 그 자녀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동의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노력하는데 뭐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겠죠. 동의 받는데. 부산의 C등급 아파트는 247곳. 이 중 상당수가 초량상가 아파트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노공동주택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과 주민등록 기반의 실거주자 확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버티는 주민들. 하지만 유연성 없는 행정에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한 붕괴가 오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도 안 되시는 분들, 저희들 제가 현수막 붙여놔고 꼭 저희들 초당시장 번영회에 연락 꼭 좀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의 오래된 아파트들, 위험을 안고 사는 삶이 익숙해진다 해도 불안감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2등급, 즉 즉시 사용 중지 판정을 받은 건물부터 보수 대상인 DC등급, 그리고 사용 승인조차 받지 못한 아파트까지. 벽은 갈라지고 철근은 녹슬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관청에서 나가라 이래 안 해도 우리가 형편이 되면은 이 위험한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거죠. 이런 주민들의 안전한 이주를 위해 부산시가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등급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이주 지원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전세자금을 지원하며 이사비까지 실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재원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이주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 2등급은 시설물 안전법상에 사용이 금지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LH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관할 규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 있는 세대는 지금 LH나 도시공사는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규정에 의해서 그걸 푸는 과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희망 주민과 기관을 연결하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떠나기를 주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을 수용할 대체주택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입니다. 2등급은 그렇다 해도 DC등급 혹은 법적 지위가 모호한 아파트는 지원에서 제외돼 나머지 주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을 시작으로 공공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 개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도자인데 해제를 하고, 그리고 또 뭐 공적 자금 어떤 그 지원 같은 것도 좀 쉽게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뭐 용적률, 건폐율 완화라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지원, 그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 아주 세심한 어떤 지원책도 필요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정책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DC등급에 대한 지원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